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와장창TV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션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에서 5일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구 컬러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컬러풀 페스티벌의 올해 관람객 수는 11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비로 인해서 축제가 하루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이틀간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리 퍼레이드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7개국에서 16개 팀, 모두 86개 팀 5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모처럼 정말 대구가 컬러풀하고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뉴스 큐레이션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 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후에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학계, 법조계, 또 예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해서 재추진본부를 결성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사실 별 재미도 없고 딱딱한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재추진본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남북권에 예전에 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원함을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하나만 건설하자. 그리고 지금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들겠다는데 그 자체를 백지화하자. 그리고 대구 통합 신공항 지금 군이나 의성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중단하자. 그리고 부산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대구가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정말 여러 갈래로 의견이 갈라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조 국장께서는 어느 쪽 입장이세요? 어느 쪽이 옳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한 세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권영진 대구시장의 오판 때문에 지역 여론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을 나누어서 낭비하고 있으니까 지역이 제대로 된 어떤 발전 방안을 나올 턱이 없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 공항을 통합 이전하자, 아니면 그대로 놔두자, 전체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남북권 관문공항을 재건설하자. 지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안 같은데요. 네, 사실 이상론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쪽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공항을 만들자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통합 이전이나 전치 주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어떤 패배주의에 근거한 어떤 저는 현실 안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문공항 건설은 저는 이상론이긴 하지만은 대구가 딱한 이 현실에 비춰서 봤을 때 대구는 관문공항이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비전이 없는 도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상황이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매년 1만 명 가량이 대구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지금 250만 있어도 올해 줄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240만도 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대부분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지금 1993년부터죠. 27년째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1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더구나 지역 섬유 산업이 지금 무너진 데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도 품전등화 위기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자동차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 수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지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북권 관문공항이 세워진다고 건설된다고 해서 대구의 사정이 나아질까요? 그리고 또 대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북도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대공항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군이나 의성도 잘 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공항 이전해서 군이나 의성이 잘 살게 되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사실은 이게 대공황 이전이라는 것은 단지 소음 피해를 피해서 군이나 의성에 보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항을 이용해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제안입니다. 굉장히 거시한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좀 더 넓게 예, 깊게 예. 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 지금 제가 군이나 의성공항에 주장하는 분들의 중에서 왜 경북도 잘 살아야 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천군공항이 지금 있습니다. 애천에 군공항이 있습니다만 있죠. 네. 군공항이 건설될 당시에 공군에서 민항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때. 네. 그렇지만은 지금 민항 좀 애천에서 지금 민항기 뜬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죠? 네, 못 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게 수요가 없으니까 승객이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끊겼구나. 저는 의성이나 군위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될 공산이 있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이나 예. 이철우 도지사나 예. 이 군이나 의성에 공항이 가면은 예.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생긴다 뭐 이러면서 선전을 많이 하시던데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런 그 대구시나 경북도가 그 국방부나 공군에 과연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을 만들겠다는 제안서나 계획서를 넣었는지조차 저는 사실 의문스러워요. 말뿐인 것 같다. 예. 네. 실제 대구 경북에서 사실 합쳐봐야 겨우 500만 정도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1년에 유럽이나 미국에 가는 남미나 북미에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우리 시외버스 타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한두 편 다니는 시골 지역에 버스 정류장에 갈 거냐, 아니면은 시간마다 다니는 버스가 있는 지역으로 갈 거냐, 네.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부산, 경남, 울산까지 합쳐야 겨우 인구가 한 1,200~1,300만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미주나 유럽 노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단체장들한테 제가 사기 친다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불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 속으면은 됐지, 두 번, 세 번 속으면은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게 근데 속은 사람이 자신만 바보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까지 그리고 밑에 손자들까지 사실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네, 후손들한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예천에 한번 가봤는데 예. 예천까지 가는 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물론 뭐 여기뿐만 아니고 네. 그 안동이나 뭐 네. 이쪽에 경북 북부 지역 사람들조차 그런 것도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군이나 의성이나 또 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예. 지금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게 아마 건설되려면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구멍가게 차리는 것도 예. 아니고 참 신중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 대구 공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밀양과 가덕도, 대구나 경북 쪽에서 주장했던 밀양, 그리고 부산 쪽에서 주장했던 가덕도를 둘 다 무산시키기 위해서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느라는 꼼수를 저는 썼다고 보는데요. 네, 네.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저도 대구공항 존치라도 하는 게 맞다. 네. 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대구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공항을 뭐 네. 30분 뭐 거리에 있는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을 버리는 꼴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죠. 입장이 바뀌셨어요? 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아, 네. 네. 그래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쪽도 뭐 밀양 신공항이든지 다시 뭐 이런 이야기 남북권 신공항이든지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하는 게 옳죠. 예. 그러면 왜 이 남북권에 네. 관문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또 짓느냐. 뭐 특히 역지역 출신 수도권 뭐 저는 뭐 여자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지 공항을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니면 해외 여행객 받는 정도의 어떤 관광 인프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구라든가 경북이 지금 구미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포항공단도 그렇습니다만 지방공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그 한 어떤 이런 장치 산업들이 아니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굉장히 항공 화물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은 항공 그 화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서 지역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사람은 권력을 거의 사유화해서 자기들 일가들의 어떤 부를 축적한 데 썼고 한 분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두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참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뭘 신공항 부지라도 했다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변명이라도 하고 다니고 싶어요. 네, 네, 네. 아무튼 저 부산 입장에서 보면 예. 부산에는 저 인천이 예, 예. 인천공항에는 항만도 있고 예. 또 공항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인천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에 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어떤 자존심을 건 네. 그런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구 경북은 그저 그냥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렇죠. 여기서 뭔가 하나 해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아마 그 전 노무현 정부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을 아는데 그때도 예. 해결 못했던 것을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뭐 사실 지금 김해신공항 문제가 김해공항이 사실 문제가 많다. 확장해도 사실 이용하기 어렵다 해서 사실 그 부산은 하여튼 2000년대, 1990년대 말 아니면 2000년대 초부터 이야기됐고요. 대구도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게 2006년 정도부터 지역대학 교수들이 네.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대구 경북 쪽은 밀양신공항, 부산 쪽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대립하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검토를 하다가 사실 둘 다 무산시킨 거죠. 네. 이렇게 왔는데 지금 부산 정치권에서 부산 정치권은 지금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가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부산 시민이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아예 역적 취급을 합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은 지금 전 정부들이 한 거지만은 이걸 다 부정하고 사실 지금 다시 지금 원점에서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심지어 정부가 안 해주면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추진력을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 경북을 버리더라도 부산 경남은 아니죠. 부산 편 선언을 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이 부울경 이쪽에서 가덕도를 주장하고 네. 김해 신공항을 네. 없애자. 예. 이유가 뭔가요? 무슨 뭐 문제가 신공항을 있나요? 없애자는 쪽보다는 신공항이 이제 문제가 많다. 있다. 그래서 네. 가덕도 어떤 공항을 문제입니까?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주장 나왔던 것 자체가 김해 신공항의 어떤 수용 능력이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네. 뭐 그런 상태에서 수용 능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김해 도심에 있다 보니까 소음 피해도 여기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 그 산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뭐 공항 전문가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는 하여튼 2016년 6월에 김해 신공항 공항 확장안을 박근혜 정부가 이제 꼼수로 내놨는데 이게 초 프랑스 용역사가 검토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부산 편도 못 들고 네. 대구 편도 못 드니까 네. 김해 신공항이라는 확장안을 넣었다는 소리 가장 유력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구시 부산도 지금 최근에 지난달이죠. 김해 신공항 확장이 잘못됐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이보다 앞서서 지금 대구는 2016년 7월에 용역을 줘서 국토부 국내 용역사들이 국토부 눈치를 보니까 해외 용역사의 용역을 의뢰했어요. 네. 그것도 시민 혈세를 3억 원이나 들여서 네. 그때 이미 김해 신공항 문제가 많다 이야기 결론을 내놨었어요. 그래놓고도 지금 와서 뭐 딴소리를 하니까 저도 네. 참 네. 힘드는데 국토부는 계속 지금 자기들이 했는 일이 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회피하고 있죠.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 그러니까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든지 그대로 예. 존치하든지 아니면 뭐 K2 군공항을 이전하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북권의 관문 공항을 건설하든지 예. 하여튼 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대구 경실련이죠.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는 대공항 이전 문제도 대구시청사 이전 문제와 같이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네. 저는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거대한 프로젝트를 공론화를 위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의견을 저는 반드시 전체 시민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국방부가 군이나 의성으로 그 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더라도 군이나 의성 주민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찬반 투표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옮겨가는 대구 시민들한테도 네. 옮겨가는 게 좋을지 그냥 두는 게 좋을지 찬반 의사를 물어야죠.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주민투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들이나 또 경북 도민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공항이 어느 쪽으로 이전해서 내가 해외여행 가는데 어디가 편리하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 아까 조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 지역구 의석을 28석이나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예. 많았어요. 예. 근데 그때 조 국장께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목에 밧줄을 걸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드디어 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네. 의원 정수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않은 300석으로 고정한 채 네. 비례대표 수는 조금 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한 28석 정도 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패스트트랙 올릴 때부터 이거는 아마 애정된 수순이었다. 정수를 늘리지는 않은. 네. 그래서 아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맨 것 같은데요. 네. 박 의원은 뭐 30에서 60석 정도 정원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군부를 지피고 나왔습니다. 예. 예. 참 잘 알고 계시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가 253석, 예. 비례대표가 47석을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느는 대신에 지역구가 28석에 감소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뻔한 얘기인데 패스트트랙 올릴 때는 조용히 했어요. 예. 잠잠하더니 예. 드디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온 이유 뭐 뻔히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만 이유가 뭡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뭐 당내 불만을 일단 떠들지 마라 하고 잠재운 거죠. 당 지도부에서 여야 지도부에서 네. 지도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가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지역구를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리가 만무지 않습니까? 만무죠. 그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해요. 네, 네.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제 올려놓고 의석을 늘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그 국민 여론이 그 의석을 늘리는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세비만 축내지 하는 일이 뭐 있느냐 뭐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네. 결국은 뭐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잠재울 의원 정수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조금 약간 씁쓸한데 말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를 늘리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박지원 예. 민주평화당 의원이었고요. 예. 정동영 대표도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또 뭐 지역민들 유권자들 걱정도 크다.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왕따를 시킨 뭐 자유한국당도 대한 체면도 있고 네. 부정적 국민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놓고 정원수를 늘리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한국당을 계속 그 장애투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이인영 의원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당과 어떤 교섭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선거법 수상을 고려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그 추경안이라든가 민생법안은 통과를 놓고 한국당한테 어떤 원내로 들어올 어떤 명분을 줘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선거법 협상도 또 새로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한국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패스트트랙 뭐 논의 자체를 한국당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뭘 그 다시 그러라 그러는데 뭐 한국당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뭐 여당인 뭐 민주당이라든가 같은 거기에 동조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입니까? 민주평화당이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올린 패스트트랙을 쉽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심지어 패스트트랙이 태운 선거제 개편안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하고 뭐 꼼수다 하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법 협상은 한국당도 나설 거라 봅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국당이 지금 현재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자리 늘리는 걸 반대한 적은 저는 한국 경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격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네. 뭐 의원수 늘리기에 반대할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은 네. 뭐 어차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정수 확대 외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비난은 잠시지만은 자기들 자리는 오래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양질의 저는 정치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국회의원들 수를 늘리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치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네. 대구 경북에서도 의석이 줄어드는 곳이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대구에는 동구갑 지역이 그렇고요. 네. 경북에서는 영양영덕 봉화울진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그 선거구가 넓은 지역입니다. 네. 거기하고 김천 그리고 영천 청도 일단 세 곳 정도가 미달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의원 정수를 확대하게 되면은 뭐 또 이쪽 지역구에 출마의 뜻을 두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부산 울산 복선 전철 건설에 관한 소식인데요. 2021년 3월로 예정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이 부산과 울산 사이에는 이미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등 부산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에게는 뭐 남의 뉴스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남의 뉴스 맞습니다. 다뤄야 남의 뉴스 맞는데 남의 뉴스인데 알고 보면 우리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건설되면은 부산 울산이 연결되죠. 네. 3분 30초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면은 부산 외곽에서 부산 도심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37분 가량인데요. 그보다 훨씬 더 짧죠. 네. 그러니까 울산 사람들이 부산 가는 시간이나 부산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 도심으로 가는 시간이나 거의 뭐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산이 울산을 흡수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울산이 요즘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산으로 벌써 이주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이 울산 경제를 흡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사촌은 아니지만 네. 이 부산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살 배가 아플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아까 보면은 이게 강 건너 불이냐, 네. 발등에 불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주가 울산과 같이 지금 해얼음 동맹이라는 걸 맺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해얼음 동맹이 생겼을 때 포항 경주가 울산에 단계가지 않겠느냐, 대구 쪽보다는. 네. 그렇게 되는데 울산이 부산으로 단계갈 것 같으면 포항 경주도 부산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항, 경주, 울산이 2016년 예. 6월이었죠. 예, 예. 이 고속도로가 예. 울산, 경주, 포항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해오름 동맹이 맺어져서 서로 뭐 광역으로 예. 관광 벨트도 만들고 뭐 또 재난 공동 대응도 하고 교통 시스템도 이제 광역으로 서로 연결해서 하여튼 뭐 산업 발전을 공동으로 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예, 예. 네, 네. 저는 뭐 그 정도면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무엇이 예. 걱정이란 말씀이시죠? 저는 애초부터 해얼음 동맹이 이 대구 경북의 어떤 분리를 가속화시키지 않느냐고 네, 걱정을 네. 했었어요. 아. 실제 지금 경북도청이 안동계천 지역을 옮겨가면서 네, 네. 대구의 어떤 경제적 구심력이라든가 중추 관리 기능이
대구 인근시군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항 경주를 지금 당길 힘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 경주가 저는 울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쪽으로 빨리 가지 않겠느냐.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실 대구하고 경북이 뭐 한뿌리 상생위원회다 뭐다 해서 지금 뭐 협력 과제도 만들고 했지만은 뭐 아무 성과가 없어요. 네, 네. 성과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경북도는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쪽하고 중부권 뭐 정책 협의회 구성하고 수도권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글쎄요. 지금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남부 광역 경제권이 예.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대구에서는 포항이나 경주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던 차에 예. 이제 울산을 포함한 해얼음 동맹이 부산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예. 이제 거기다 또 저 북부권은 예.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권은 충청권으로 가버리면 예. 정말 대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예. 아, 참, 예. 오늘 이 대구 참 안타까운데요. 예. 예, 하여튼 우리가 긴장하면서 예. 알면 또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다음 소식 또 역시 그렇게 좋은 소식 아닙니다. 버스가 파업을 지금 찬반 투표를 했나요? 어떻게 예, 됐나요? 지금 전국 그 노선버스 노동자비 지금 한 234곳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주 52시간제죠. 네. 지금 뭐 버스 업계만 아니고 우리 전체 사업장에서 다 지금 52시간제 시행을 하고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사실 5월 8일부터 일제히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대구 시내버스 업체도 26곳 중에 22곳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하고 네. 경북지방 어차피 이게 대중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노동위원회의 어떤 쟁의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14일 자정까지 합의점을 못 찾으면은 네, 네. 오늘 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완전히 버스가 올스톱 되는 겁니까? 대구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지금 녹화하는 시점과 방송이 송출되는 시점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구시에 따르면은 시내버스 26개 업체 가운데서 22개 업체 노조가 모두 그 자동차 노련 소속인데요. 22개 업체 시내버스 수가 1,318대입니다. 뭐 한 80% 정도가 먼저 쓴다고 하는데 네, 네. 실제 뭐 파업에 들어가면 뭐 또 대중교통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노사 쟁점의 주요 쟁점은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그 운전기사들의 월급이 임금이 감소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은 모두 300인 미만 업체들입니다. 네. 적은 수들을 300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운전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주 5일과 6일 이렇게 이제 그 45시간 아니면 54시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노조는 52시간제 도입으로 주 6일을 근무할 경우에 근무 시간이 2시간 줄어서 네. 뭐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수당도 준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7, 8% 가량이 임금이 줄어든다고 해요. 네, 네. 이 버스 노조는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현재 받는 임금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버스 운전기사 정년도 지금 61세인데 63세까지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임금을 줄이고 싶은 건 또 사용자 입장에 그렇고요. 네. 그렇다면 버스 회사 측의 반응은 어떻고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아마 저게 사실은 이 버스 회사 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버스 노조의 그 사용자와 그 노동자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지금 대구시예요. 아, 그 대구시가 중공영제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실제 임금 보전을 저희 대구 시민 세금으로 재정으로 충당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버스 조합은 아마 대구시가 안 올려줄 거다 그러면서 지금 반대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조합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 지생하는 꼴입니다. 아마 노조 측 요거를 다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겠죠. 다른 왜 지역도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시죠?
사실은 뭐 노조 요구대로 네. 임금을 올려줘도 네.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네.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해 볼 게 없다. 예. 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지금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조합 삼짓돈이 아니고 대구시 호주머니 아니고 우리 호주머니입니다. 대구 시민 호주머니에서 돈 끄잡아내서 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금 부담하는 돈이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06년에 이미 413억 원이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그래요. 그리고 2014년에 948억 원, 한 네. 9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2015년부터 지금 계속 1,000억을 넣고 있습니다. 1,000억이요? 예, 예. 엄청나군요. 예, 그렇죠. 지금 대구시 가구 수로 나누면 100만 가구로 제가 한 100만 가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00만 가구로 잡아도 한 가구당 네. 10만 원이고요. 와. 50만 가구로 잡으면 뭐 네. 한 가구당 20만 원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뭐 환승제 시내버스나 지하철 갈아탈 때마다 네. 버스 요금 한 번만 내면은 갈아타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 돈이. 네. 왜 그렇게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네. 이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잘하겠습니다. 예. 네. 와장창 TV가 준비한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전북 부안여중의 3학년 이슬양이 2016년 그러니까 이슬양이 초등학교 때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은 동시가 동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곡인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는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리게 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